자, 지금 삼성전자 다시 좀 중요한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5월 바로 이 자리에서 가파른 상승이 시작됐고 결국 38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반도체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 삼성전자를 끌어올렸던 큰 흐름은 결국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시 미국 반도체부터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일본의 키옥시아까지 메모리에 대한 그런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반도체 사이클도 다시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걸까요? 자, 최근 중국 헤지펀드의 움직임을 보면 흥미로운 변화가 하나 나옵니다. 자, 올해 2분기 엔비디아의 보유 지분을 72% 넘게 줄이는 대신 마이크론의 보유량을 4배, 그리고 샌디스크의 비중을 192%나 늘렸습니다. 야, 단순히 이게 AI에 대한 투자를 줄인 게 아니라 AI에서 메모리로 시선이 이동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삼성전자에게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마이크론이 올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이 다시 메모리의 가격과 수익성에 돈을 걸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를 볼 때도 메모리 업황이 실제로 어디까지 바뀌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여기서 최근에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샌디스크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샌디스크가 강하게 움직인 건 단순히 하루짜리 그런 수급 때문만은 아닙니다. 과거보다 수요 가시성을 높이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 이게 삼성전자에게도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HBM 하나만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커지려면 데이터 센터를 처리할 D램도 필요하고 계속 쌓이는 데이터를 저장할 낸드와 SSD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최근 메모리주 강세도 이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샌디스크와 스토리지 관련 종목도 함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를 볼 때도 HBM 하나만 놓고 판단하기보다 메모리 전체 수익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는 이 메모리 전체의 변화에 더해 HBM이라는 또 하나의 성장축이 있습니다. 지금 메모리 시장이 좋아지는 것과 별개로 AI 데이터 센터가 확대될수록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기존 메모리 업황이 살아나는 것에 대해 HBM이라는 고부가 메모리의 성장까지 얼마나 더해질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건 단순히 HBM을 개발했냐가 아닙니다. 실제로 고객 물량을 얼마나 확보하고 수를 얼마나 더 빠르게 끌어올리느냐, 이 부분에서의 변화가 확인이 된다면 삼성전자의 기존 메모리 사업은 기존 사이클 회복의 HBM이라는 새로운 성장축까지 붙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삼성전자 주가를 다시 봐야 합니다. 시장이 메모리주를 다시 사는 이유는 단순히 반도체라는 그런 이름 때문이 아닙니다. 앞으로 벌어들일 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메모리 수요가 늘고 가격 환경이 좋아지고 삼성전자의 메모리 사업 수익성이 회복되고 여기에 HBM까지 성장을 더한다면 시장은 삼성전자의 미래 이익을 다시 재평가할 겁니다. 지금 주가가 얼마냐보다 앞으로 삼성전자가 벌어들일 수 있는 이익의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걸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AI 투자가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고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증가하게 됩니다. 수요가 커지는데 이제 공급이 바로 따라가지 못하면 메모리 가격도 강하게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메모리 수익성이 점점 더 올라가고 여기에 HBM까지 성장을 하게 되면 고부가 메모리 비중까지 올라가게 되죠. 결국 AI 투자, 메모리에 대한 수요 증가, 그리고 가격 수익성 개선, 삼성전자의 이익 증가, HBM의 성장 추가, 그리고 삼성전자의 이익 재평가까지 지금 우리가 보는 삼성전자의 상승 구조가 완성돼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는 돈을 버는 것에서 끝나는 기업이 아니죠. 그 돈을 어떻게 주주에게 돌려주느냐, 이 부분도 이제는 시장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3년 주주환원 정책을 예정대로 이행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 올해 특별 배당을 포함한 차기 주주환원 방안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실적이 개선되면 결국 실적이 좋아지고 현금 여력이 커진다면 이익 증가와 주주환원이라는 두 가지 재료가 동시에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지금 볼 때는 단순히 반도체가 좋아졌다가 아니라 이익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현금이 주주에게 결국 어떻게 돌아오는지, 이 두 가지도 지금 같이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실 게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는 좀 추격 금지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자, 분명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를 끌어올릴 재료 자체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메모리 업황이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HBM이라는 추가 성장축도 있고, 실적 그리고 주주환원까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다만 이번 주에는 지금 FOMC와 트럼프 관련 그런 변수까지 있어서 좋은 흐름 속에서도 주가 자체는 조금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삼성전자의 상승 논리가 달라졌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오히려 지금은 좋아지고 있는 업황과 실적을 주가가 얼마나 빠르게 따라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딱 세 가지만 짧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메모리 강세가 계속되는지, 마이크론과 샌디스크뿐만 아니라 키옥시와 SK 하이닉스까지 이어진 강세가 계속되는지 보면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지금 삼성전자가 따라가고 있는지, 글로벌 메모리 강세가 삼성전자 주가 실적 기대감으로 실제 연결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빠르게 오른 자리에서 지금 버텨주고 있는지, 결국 상승을 이어가려면 자, 수급을 동반한 우리가 지지력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일단 이번 주는 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이번 주는 삼성전자를 추격하기보다는 한 템포 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메모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변화는 삼성전자에게 분명히 긍정적인 방향과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메모리 수요가 커지고 그리고 수익성이 좋아지고 여기에 HBM까지 더해진다면 삼성전자의 그런 이익 수준도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주가가 먼저 움직였지만 이제부터는 실적이 그 상승을 따라갈 차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이번 주부터 삼성전자에게 굉장히 방향이 명확히 갈리는 구간임과 동시에 중요한 일정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짧게 핵심만 담아서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잊지 마시고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윤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